반갑습니다. 유튜브의 김충남 영어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강의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번 시간에 강의를 잘 들으시면 정말 문법과 구문을 몰라도 자, 주, 동, 목보, 핵심은 빨간색, 형용사적, 부사적 수식어는 파란색으로 거의 모든 영어 문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바로 그 어떤 structure, 그 다음에 uses, 신텍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거 다 몰라도,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오늘의 주제가 뭐냐? Grammar and Structure Mind Mapping 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문장 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의 관계에 대한 고찰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Grammar and Structure Mind Mapping 해서 제가 1번, 2번, 3번, 4번인데요. 4번은 그냥 여러분들 동사 잘 아니까 일단은 1, 2, 3을 잘 보십시오. 자, 명사에 해당하는 어구를 명사상당어구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명사류라고 하죠. 자, 그러면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영어에서. 정리 잘 해야 됩니다. 명사 있죠? 이해하고 복습하세요. 뭐든지 공부는. 자, 명사 당연히 명사 역할을 하죠. 자, 명사 대신에 뭘 씁니까? 우리가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대명사를 쓰죠. 그럼 명사의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명사의 역할하는 구가 있습니다. 이 ing라는 동명사가 또 명사의 역할을 하고 to 부정사가 또 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절로 넘어가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that 절이죠. 그 다음에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 들어보셨죠? what 절이 역시 선행 명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what 절을 명사절을 이끕니다. 영어에서. 그 다음에 if나 whether절. 이때는 if가 부사절, 만약 뭐뭐 한다면이 아니고요. 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갖는 if절, 명사절을 이끕니다.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 중3 때 배우는데, 자, 의문사가 있을 때는 의문사를 쓰고 주어 동사, 그죠? 의문사가 없을 때는 if나 whether를 쓰고 주어 동사.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나 관계형용사 뒤에 앱으로 보시면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부사라고 합니다. 요 녀석들이 명사 상당어구로 쓰이기도 하고 부사 상당어구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나중에 할 건데. 자, 그러면 명사류로 쓰이느냐, 부사류로 쓰이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 컴마 있냐, 없냐? 컴마가 없으면 명사류로 쓰이고요. 컴마가 있으면 부사류로 쓰이는 겁니다. 수식어로. 명사류로 쓰일 때는 빨간색이 되겠죠. 핵심이니까. 부사류로 쓰이면은 파란색, 수식어니까 파란색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용사 상당 어구에는 이걸 간단히 형용사류라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형용사 있죠. 그 다음에 ing, pp하는 또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분사라고 하는데, 영어에서 둘로 나눴다 해서 한자로 분사, 나눌 분자를 써서 분사라고 하는데 형용사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아까 명사적으로 쓰였죠. 그런데 또 어떤 때는 형용사처럼 형용사류로 또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한 절,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절, 앞에 선행명사를 꾸민다는 점에서 형용사 상당어구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명사,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는데 이걸 전치사구, 전치사로 시작한 데서 전치사구 혹은 전면구라고 부르죠. 자, 명사를 꾸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전면구가, 전치사구가 명사를 꾸미거나 보호로 쓰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형용사구로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런데 제가 형용사 상당 어구에는 빨간색, 파란색, 어떠한 색도 칠하지 않았죠. 그 이유가 뭐냐? 형용사 상당 어구가 주격 보호나 목적격 보호 자리에 와서 핵심 역할을 할 때는 빨간색. 명사나 또 뭡니까? 명사를 꾸밀 때는 파란색이 되기 때문에 색칠을 안 했습니다. 중립적인 어떤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요 판단을 좀 잘하시면 됩니다. 형용사 상당어가 올 때 이게 보호로 쓰였느냐, 핵심으로 쓰였느냐, 빨간색이냐, 아니면 명사를 꾸미는 파란색, 수식어로 쓰였느냐, 파란색이냐, 요거 판단을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부사 상당 어구, 부사에 해당하는 어구다. 부사 상당 어구, 줄여서 부사류라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부사 있겠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명사적으로도 쓰일 때가 있고 형용사적으로 쓰일 때가 있고 이처럼 또 부사처럼 부사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를 부사적 용법의 부정사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전치사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덩어리, 전치사구, 전면구가 또 동사를 꾸미거나 뭐 다른 부사나 문장을 꾸미는 이런 때는 또 부사구로서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 형용사, 그죠? 예. 요게 이제 컴마가 없을 때는 명사절을 이끄는데요. 예, 컴마가 있을 때는 부사절을 이끕니다. 그 다음에 복합관계 부사, 당연히 그런데 복합관계 대명사하고 복합관계 형용사는 컴마가 없으면 명사절을 이끌고 컴마가 있으면 부사절을 이끕니다. 그런데 복합관계 부사, 관계 부사 뒤에 에버를 붙인 복합관계 부사는 오로지 부사절만 이끕니다. 자, 그 다음에 끝으로 마지막 동사 상당 어구에는 동사류라고 하겠습니다. 동사에 해당하는 어구, 동사류에는 여러분 비동사 잘 아시죠? 뭐 현재형일 때 주어가 I일 때 쓰는 am, is, are, 그죠? 단복수. 그 다음에 과거일 때는 was, were, 그죠? 단수복수 아시죠? 이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거의 모든 동사를 영어에서는 일반 동사라고 부릅니다. 일반 동사가 엄청 많죠? 거의 모든 동사들이 일반 동사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사 앞에 와서 동사를 도와주는 이런 도우미 동사, helping verbs를 조동사, auxiliary verb라고 합니다. 자,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온다. 뭐, 그죠? 뭐뭐 할 수 있다 하면 can이 있는데, 뭐, 우리가 I do it. 나는 그것을 한다 했을 때 조동사가 없을 수도 있고, can을 집어넣어서 I can do it.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동사를 도와주는 도우미 동사. 요걸 우리가 조동사, helping verbs, auxiliary verb라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빨간색, 파란색 명사 상당어구로 쓰이면 빨간색. 그 다음에 형용사 상당어구로 형용사 상당어구가 보호자리에 올 때는 빨간색. 그 다음에 형용사 상당어구가 명사를 꾸밀 때는 파란색. 부사 상당어구는 무조건 파란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reference, 참고로 뭐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정리해 드리면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는 오직 형용사적으로만 씁니다. 그 다음에 복합관계대명사와 복합관계 형용사는 명사적으로 쓰이거나 형용사적으로 쓰이는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죠? 만약에 컴마가 없으면 명사적으로, 컴마가 있으면 부사적으로 쓰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타이틀이 뭐였죠? 우리가 Grammar and Structure Mind Mapping과 그 다음에 문장 성분 간의 관계성, 뭐 그죠? 이것이 오늘의 주제였죠. Today's topic.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어 문장 성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핵심인 주어, subject, 동사, verb, 그죠? 그 다음에 목적어, object, 보충 설명해주는 말, 보어, complement라고 합니다. 자, SVOC가 핵심 빨간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M은 뭐냐? modify에서 수식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 성분에 각각 올 수 있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자, 명사 상당어구가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앞에서 다 정리했죠. 여러분들 수학 문제 풀려면 공식을 암기해야 되죠.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 되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문장을 분석, 해석하려면 이것을 이해하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마치 수학의 구구단, 제가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영어의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라고 이렇게 외쳤죠, 여러분한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자, 한번 잘 이해하시고 반복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어의 거의 모든 문장을 빨간색, 파란색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 분석력이 생깁니다. 자, 주어 자리에 당연히 명사 상당어구 오죠. 그 다음에 동사는 동사 상당어구 오는 거 당연한 이야기고, 자,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 상당어구가 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호 자리에 이제 중요합니다. 보호 자리에 명사 상당어구도 올 수 있지만 형용사 상당어구가 보호 자리에 오면 빨간색이 됩니다. 하지만
뭐 명사를 꾸밀 때는 파란색이 되죠. 그때는 modifier, 수식어에 해당됩니다. 부사자 붙은 것은 영어에서 다 수식어다. M에 해당되는 것이죠. 특히나 여러분들 문장 구조 분석할 때 전면구라든지 부사 이런 것들은 갈로하거나 파란색을 하시면 주어 동사 1형식, 주어 동사 주격보 2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 주어 동사 반전 목적어 직접 목적어 4형식, 마지막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5형식 이렇게 핵심만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어 동사 뒤에 adverbial 부사적 수식어라고 해서 하나의 또 새로운 형식이 또 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 뒤에 adverbial 부사적 수식어가 붙어서 하나의 또 형식을 만들어서 저는 뭐 7형식이다. 이렇게 요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형식은 들어보셨는데 7형식은 들어보지 못하셨죠. 네. 뭐 세계 유명한 어떤 교수님들, 학자분들 뭐 10형식 이상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영어의 문장의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일본 문법이 들어오면서 5형식으로 굳어졌죠. 지금도 5형식으로 설명하죠. 자, 그런데 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1형식 뒤에 부사적 수식어, 3형식 뒤에 부사적 수식어분은 그 두 가지 형식이 추가가 된 그런 형식도 있다. 뭐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수학의 구구단처럼 공식처럼 유튜브 김충남 영어쌤의 어, 주동목보 핵심 빨간색깔 그 다음에 형용사적 부사적 수식어인 파란색 수식어를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문장을 분석해 보시면 정말 거의 모든 문장들이 정말 amazing, surprising 놀랍게도 분석이 되는 여러분들이 영어 문장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본인한테서 이렇게 깜짝 놀라게 놀란 사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아무쪼록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저는 앞으로 또 좋은 강의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